주택법 보겠습니다. 79번입니다. 자, 용어 정의 같이 해볼까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국민주택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맞죠? 그죠? 원칙은 얼마죠? 원칙은 일단 85이잖아요. 85. 하지만 예외적으로 100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죠.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요. 다중은요. 숙박이건 근생이건 뭐든 간에 무조건 뭡니까?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3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있는 잘 나와요. 없는 틀렸죠. 3번 없는 주택이지요. 4번 국토법상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우리 아파트는, 저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원룸형이 있고, 두 번째, 뭐 썼죠? 단지형이 있는데, 원룸형은 아파트도 되고, 연립도 되고, 다 되지만, 단지형은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란 단어가 나올 때는 원룸형밖에 안 된다. 이걸 먼저 딱 나와줘야 돼요. 이럴 때 원룸형은 면적이 얼마 이하까지죠? 50제곱미터 이하까지고 얘는 뭐죠? 85제곱미터 이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85짜리는 안 되죠. 아파트는 뭐라고요? 무조건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되니까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는 겁니다. 5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럼 각각 얼마죠? 각각은 각각 300이지만 전체는 최소 600세대 이상이죠. 자, 80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록은 첫 번째 원칙 즉 뭡니까? 너는 못 믿으니까 너는 등록하고 하세요. 그죠? 등록 사업자가 있고요. 한꺼번에 할 때가 말고 뭐죠? 연간 20 공동도 20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 그 다음에 대지는 얼마? 1만 이상일 때 연간 20, 30, 1만 시작! 연간 20, 30, 1만일 때고 이때 등록을 누구한테 하죠? 그렇죠? 국장한테 등록한다. 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변경도 등록하라. 이미 등록하는데 뭘 또 등록하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신고입니다. 등록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너를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비등록 사업자가 있지요. 그게 첫 번째가 뭐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그죠? 토주공, 지공. 두 번째는 뭐요? 법인은 법인인데 무슨 법인? 공법. 줄이면 공익법인. 그 다음에 주택조합인데, 조합은 뭐라고? 주택조합 포함해서 그죠? 공동 사업 주체가 일단 있다는 겁니다. 일단 너는 믿으니까 비등록이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먼저 1번 틀린 겁니다. 1번 연간 1만 이상의 대지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연간 20, 31만이죠. 2번 토주공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없고요. 3번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딱 두 개입니다.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나머지는 뭐 영업정지 처분이죠. 자, 그리고 4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오늘 여기죠, 여기에 몇 가지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죠?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주택조합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직장조합 포함해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랑도 국가 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랑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바로 일반 회사 대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뭐라 말할까? 사원 아파트. 그죠? 예. 들어봤죠? 그죠? 예. 저 회사는 야, 직원들을 위해서 사원 아파트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 사원 아파트는 바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반드시 공동으로 해서 건설된 아파트입니다. 일종의 4번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의무적입니다. 만약 이것이 끝에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얘는 의무적입니다. 5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변경 등록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고에 신고. 자, 81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역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승인을 얻어. 이거 뭡니까? 추가 모집 승인 말하는 거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애초에 첫 번째 모집할 때와 조건과 같은 그 시기인 언제입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맞죠? 예. 요거 정답 1번입니다. 2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에게 신고합니까? 무조건 뭡니까? 인가 받아라. 신고는 딱 하나죠. 직장조합일 때는 맞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라는 말 들어가야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 무슨 조합? 직장조합일 때 그때만큼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단 이때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것. 3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합니까? 아니죠. 얘는 지역하고 직장조합이죠. 리모델링은 절대로 이런 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지역 또는 직장조합이고 가로 열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4번 지역조합에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면은 그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됩니까? 자격 요건에 필요 없다. 그죠? 자격 요건은 없다. 그죠? 상속인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게 해당 안 되면 뭐 누가 가져간다고 이거를 나라에 뭐 바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 요건은 없다. 5번 시군구는 주택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주택법은 의무적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조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오잖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한다. 깔끔하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있다. 간혹가다 없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3번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다시 말하면 뽑을 때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지만은 이양 추가를 뽑았으니까 뽑은 사람은 분명히 기존보다 변경된 거잖아요. 기존에 500명 있는데 100명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600명이란 말이죠. 그때는 앞으로 다가올 언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은 된다. 4번 직장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다. 요거는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이에요. 그죠? 얘는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어요. 왜? 임대주택은 제외죠. 그죠? 제외.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죠. 임대주택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빼버려라. 이렇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라도 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답 4번이죠. 5번 파산 선고를 받고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혹시 또 상실한다 하면 안 되겠죠. 8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계획 승인.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먼저 승인권자가 누구냐 했을 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첫 번째, 자, 원칙은 자, 지자체야. 지자체. 면적이, 말로 할게요. 책 있는 거니까.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장. 10만 미만이면은 특광, 특시특도, 시청 군수입니다. 여기에 저도 중요한 게 뭐냐. 특광, 특시특소, 대장까지는 면적이 10만 넘든 말든 무조건 본인이 승인해 주지만 일반 시와 군은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시, 광명시가 포함된다는 얘기죠. 일반 시와 군 안에서 10만 미만이면은 일반 시와 군수가 승인권자고 10만 이상이면은 바로 경기지사,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외. 누구죠? 국장.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으라.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요거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중에서요. 요거 국가하고 누구요? 토주공일 때만. 왜? 지자체는 여기 있고요.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도 공공이니까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아라라고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틀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하고 토주공만. 두 번째 뭐죠?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급을 요할 때, 국가 근역발전 등등 요할 때. 하지만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요 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즉 공공사업주체가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아시겠고? 고를 때. 나머지는 뭐 전부 다 100% 민간 다 들어와도 공공의 색채가 아니니까. 요 네 가지일 때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는 김에. 그러면은 여기서 승인 대상. 첫 번째. 주택건설이죠. 주택건설 사업 중에서도 뭐 썼죠? 단독과 공동이 있고, 두 번째, 대지 조성 사업이 있죠. 자, 주택은 얼마 이상? 30호 이상을 승인받고, 하지만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 즉 공공택지에서의 또는 한옥은 얼마?
어쨌든 50% 이상. 얘는 얼마야? 30세대 이상이고, 리모델링 시에는 수직 증축형이죠. 그 증가되는 대조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승인받고, 안 될 때는 리모델링 허가받죠. 그리고 얘도 50세대 이상일 때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도시형 주택 중에서도 단지형만, 원룸형은 아니면 단지형만, 뭐 면적 30, 뭐 증가, 뭐 진입폭 6m 이런 거까지 안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뭐죠? 수수료 방법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죠, 그죠? 이럴 때. 얘는 얼마 되지? 얼마죠? 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납니까? 승인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하라고. 요 말은 없지만 승인받지 말라는 얘기가 결국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에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을 아닌 상업지역일 때 주상복합이죠. 그죠? 이때 그 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전체 연면적이 90% 미만일 때 하나 더 있죠. 농업중앙 즉 협동조합이죠. 거기에 농업중앙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건설할 때 두 가지 그죠? 그때는 뭡니까? 승인받지 않고 건축법상 허가받아서 건설할 수가 있다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3번 사업계획 승인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다. 시도대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고 얼마 내에? 요거 60일이죠. 요거 맞는 겁니다. 60일 내에 승인 가타 여부 통보합니다. 3번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국장으로부터 승인 받습니까? 아니죠. 지방공사는 만약에 지방공사가 광명시에서 해서 만약에 사업한다. 그러면 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승인권자는 광명시장이고 10만 이상이면 경기시사입니다. 지방자가 정하는 건 지방. 틀렸죠? 3번. 국가하고 토지공만 승인받죠. 4번.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밑에 주택 분양 보증이 안 됐다면은 취소할 수 있지만 보증이 된 사업은 보증 쓴 사람이 대행해주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없다. 5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왜 공구? 어디죠? 209.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09 이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연장 사유도 없다. 연장 X, 취소 X 그랬죠. 그 다음에 자 84번은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1번 리모델링 조의 경우에 틀린 겁니다.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도 매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답 1번입니다. 2번 주택건설 대지면적 80%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옛날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 투기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들 있죠.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 주체의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 이후에 10년 이전 거를 제외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3번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정되죠. 그 다음에 4번 대지 면적의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밑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청구권을 가지는 행사, 일단은 매도 청구나 무조건, 감정가 아니에요, 공시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무조건? 시가로 준다 그래도 잘 안 팔죠, 그죠? 왜? 더 이상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계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가로 줘도 협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협의해라. 얼마 이상? 똑같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 85번 사용검사 설명 후 틀린 건 뭐,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이래 부르죠.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죠? 동별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공구별로면은 공구별로도 할 수 있고, 공구별 안에서도 동별로도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은, 아파트는요, 전체 10개 동이라면은 똑같이 층층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법은 항상 예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1동을 먼저 건설하고 난 다음에 102동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이럴 때 10개 동 다 짓는데 2년 걸려. 101동 다 졌는데 110동 잘 질 때까지 2년 동안 놀리게 되면은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져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녹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101동, 102동 동별로 사용을 받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죠. 이것이 건축법으로 말하면 뭡니까? 임시 사용 승인, 그런 개념이 있죠. 일종의. 2번 토주공은 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아라. 왜? 토주공은 국장으로부터 승인받으니까. 그죠? 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으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고 얼마? 15일. 건축법은 아까 며칠? 7일. 건축법은 7일 이내, 주택법은 15일 이내입니다. 20일이 아니에요.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야 되겠죠. 4번 사업 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라. 그런데 만약에 시공 보증자마저도 파산되거나 아니면 시공 보증자가 아예 없거나 있음에도 파산되면 누가 합니까? 입주자, 입주예정자, 대표배지. 그죠? 마지막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잔여공사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해야 되겠죠? 5번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원래는요 동별로예요. 건축물은 동별로입니다. 대지는 구역별로예요. 근데 동별로인데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지만은 각각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둘 다 의무적 표현입니다. 86번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50%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양도 가격은 그래도 뭡니까? 감정가가 원칙이죠. 조성원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감정가.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원가일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자가 안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감정가고 임대주택일 때만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임대주택일 때에도 감정가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예외로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남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토주공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경우. 저를 보세요.
주택법상 타인 토지 출입합니다. 무조건 공공사업 주체만 들어가요. 그렇죠?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토지공 맞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등록사업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이거는요. 타인 토지 출입, 누구만? 공공만. 수용사용도 공공만. 단지 수용사용은 국민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여튼간에 2번 맞고 3번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대지를 조성할 때 수용사용 맞죠? 수용사용도 공공만인데 이제는 국민주택만. 4번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어디에?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은 개발법, 정비법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자체입니다. 이때 위탁 수수료, 개발 정비는 4%지만 주택법은 2%. 5번 공유지, 국공유지인데 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2년 내에 국민주택, 주거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밑에 뭐라고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웬만하면은 주택법은 의무적이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의 의무적은 뭐 힘들어요. 거의 의무적이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7번입니다. 주택의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주택을 공급할 때에 먼저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입주자를 모집해야 돼. 그죠? 그건 모집할 때 특시, 특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군구에 승인받지만 복리시설, 유치원 등등은 뭐예요? 신고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 여기서요, 저를 보세요. 올라가요, 우리가. 어디 있어? 요 4명을 우리 뭐라 부르죠? 공공사업 주체 이래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공공주택사업자예요. 그러면 얘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안에는 공공사업주체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얘 4명 말고 또 다른 공공기관 더 있다. 또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공공의 색채가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받지 않아요. 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먼저 1번 옳은 건데요. 1번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밑에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병기구 등의 가격을 따로 지시해라. 틀렸죠? 요거 왜? 4가지는 이미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 요거 외의 가격, 외의자가 빠졌죠. 틀렸습니다. 2번 토지공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에게 신고합니까? 물론 복리시설은 신고가 맞지만 토지공은 신고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죠. 52층이고 높이가 130m인 아파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자, 저를 보세요. 먼저 둘 중 하나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이니까 50층 5, 4, 20에 일반 건축물은 주택은 높이가 얼마? 3m. 그러므로 5, 3, 15. 그러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얼마요? 150m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러므로 앞에 거 52층은 해당되지만 130이 틀렸죠, 그죠? 하지만 52층이 맞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4번 지방공사 공공이죠. 근본주택을 건설할 때 왜? 공공이 아닌 자는 시군구에게 뭐합니까? 승인 신청할 때 하는 건데 공공은 승인받지 않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요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요새 목록표와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85번. 시도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때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예요. 시군구. 뭐라고요? 시군구. 자, 88번. 분양가 상한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절로 볼까요? 일단은 공공택지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공택지 내일 때는요, 그냥 말 없이 무조건 100%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하지만 공공택지 아닌 민간택지는 그 중에서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주저리 뭐 분양 물가보다 어쩌고저쩌고 말 많다. 그러면 무조건 민간택지입니다. 공공택지는 네 글자 외에 언급이 없습니다. 왜? 무조건 적용이니까. 그러면 옳은 건데 1번 국장은 공공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밑에 심의 거쳐가지고 얘는 뭐죠? 민간택지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죠.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공공택지는 그냥 무조건 말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100%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2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답 2번, 3번.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은 요청받고 얼마? 40일.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청. 투기가율지구 해제 요청. 조정대상제 해제 요청. 요 세 가지의 해제 요청, 해제 절차는 똑같다. 똑같아. 지정권자만 다를 뿐이죠. 같지 않죠, 그죠? 하여튼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럴 때 5번. 그런데 3번, 4번 요청시고 5번 질문은 지정권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요청 없이.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자, 89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176페이지 있습니다. 1번. 저당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얼마까지? 60일까지이다. 2번.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 융자 요거죠. 자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토주공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틀렸죠? 공공은 공공,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공공기관, 공공은 부기 등기하지 않잖아요. 3번. 4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위반 몇 년? 2년 2천. 다른 건 다 3년 3천인데 얘만 뭐라고요? 2년 2천이죠. 5번.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있어요. 이때 뭡니까? 무효다, 무효. 취소가 아니고 무효. 원천적 무효입니다. 무효. 자, 90번입니다. 투기가열지구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지정권자가 국장에, 그 민간됐지만 공공은 아니고, 그죠? 얘는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있어요? 그죠? 시도지사. 그리고 국장장 나오잖아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국장은 시도 의견 나왔죠? 얘도 뭐예요? 시도 의견 똑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도 지정권자가 국장이에요. 얘도 시도 의견 똑같다는 얘기다. 아시겠죠? 왜? 세 개가 똑같으니까 아까 말한 해제 절차도 똑같다. 대신에 시도는요, 시군구 아니고 있는 국장과 뭐요? 협의회. 자꾸 시군구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시군구를 희한하게. 자, 타당성토,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하죠. 누가 하죠? 국장이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장이. 그 외에 절차 똑같다는 얘기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봐봐요. 1번. 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해제 절차에서 이제 이건 직권이고, 직권. 아까 직권은 무조건 필요 없으면 해제하는 것이고, 요청 시에는 얼마 내에 심의 거쳐? 40일 내에 심의 거쳐, 그죠?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답 1번입니다. 자, 틀린 거 봐야 되겠죠? 2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군구는 해당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 틀렸죠? 뭔가 내용은 깔끔해요. 틀린 게 뭐죠? 네? 시군구.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 그렇죠. 뻔히죠, 여기. 국장 또는 시도. 근데 그 뒤에 누굽니까? 시군구. 틀렸죠. 시군구는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3번.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조정 대상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안 좋은 것들은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지 막 최대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범위로 한다는 것. 4번. 국장은 몇 년마다 재검토? 1년마다죠. 5년마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미리 누구랑? 시군구 아니고 시도지사 의견이 있죠. 자, 91번. 물어볼게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 그럼 5분간 쉬었다 합시다. 물어보고 하려고.